스텝 2 1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7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4제곱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4차항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7제곱을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7제곱 하나라도 나타나게 되면 4차가 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얘 2개만 가지고 전개를 해가지고 4차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4개를 앞에 있는 마이너스 2x 고르시고요. 나머지 1개를 그러면 뒤에 있는 1을 고르는 건데 1은 굳이 곱해줄 필요가 없겠죠. 자, 5C4는 5C1과 같아서 5고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16이니까 개수는 80인 x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1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미 다 전개가 되어 있는 식이니까 0차인 상수항 또는 3차를 줄 수 있는 상태고 총 5개로 5차까지 나올 수 있는 뒤에 식이 있어요. 근데 자, 1차항의 개수와 7차항의 개수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항과 7차항을 구해서 이제 빼야 하기 때문에 1차항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1차항은 여기서 x 세제곱을 주게 되는 순간 이미 차수가 넘어가 버리죠. 따라서 여기 1을 줘야지만 이제 1차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1을 주는 거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을게요.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그냥 1차항을 만드는 거니까 1차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5개 중에 앞에 거 하나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5개 중에 1개를 고르는데 앞에 게 3x고요. 그리고 뒤에 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그럼 4번 골라줘야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4제곱이 마이너스 1 없앨 거니까 3이랑 여기 있는 5실 5만 계산하면 1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x 7제곱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x 7제곱도 별반 차이 없어요. 자, 여기서 5차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0차를 주게 되면 7차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3차를 준 상태에서 여기서 4차를 더 가져가야 7차가 되겠죠. 4차 고르려면 5개 중에 앞에 거 4개 고를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앞에 걸 4개 고르는데 앞에 거가 3x고요. 얘 4개 고르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한 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5C4는 5C1 같아서 5고요. 뒤에 3의 4제곱은 8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1의 5배 405가 되겠으니 얘네 둘이 빼주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답은 3번. 1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는 이미 전개되어 있는 완벽한 식이 나와 있고요. 뒤에 이제 거듭제곱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5제곱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쪽에서는 1과 3x를 줄 수 있으니까 얘랑 얘가 왔을 때 각각 몇 차가 되어야지 5차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1과 만나서 5차가 되려면 5차가 나와야 되고요. 3x 1차와 만나서 5차가 되려면 4차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린 한 번에 x제곱을 고를 때마다 2차씩 올라가기 때문에 홀수 차수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4차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4차항의 개수를 구해보자면 얘를 한 번에 2차씩 오르니까 2번 골라주면 되겠죠. n번 중에 2번 골라주면 x제곱이 2번을 선택받아서 4차가 되겠네요. 그리고 1은 써줄 필요 없고 이 4차와 이제 3x가 만나는 거니까 3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개수가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생긴 개수가 이제 18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3배에서 이 i가 18이 되려면 결국 NC2의 값은 6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순여가지고 조금 풀어봤으면 6이 나오는 NC2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4가 되겠죠. 답은 4번. 1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전개가 되어 있는 식이 있고 완전 7제곱식이 나와 있네요. 지금 제곱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얘는 지금 0차부터 7차까지 모두 나올 수 있는데 얘는 1차를 줄 수도 0차를 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아이가 앞에서 3x를 줄 때와 a를 줄 때로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곱해질 거냐면 1차와 만나서 2차가 되려면 여기서도 1차를 줘야지 2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7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1차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얘 어차피 1x니까
곱할 거 없고요. 얘 어차피 1이니까 곱할 게 또 없겠네요. 똑같이 이번엔 상수를 줬으니까 얘 혼자서 2차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럼 7개 중에 2개를 골라서 2차가 되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 얘 7이고요. 앞에 3이라는 개수 있으니까 개수 21일 거고요. 얘는 7C2는 76에 42를 반으로 나눈 21이고요. 뒤에 앞에 A 있으니까 21A가 개수가 되겠죠. 근데 그 개수가 총 42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 다 해서 42가 되려면 그냥 21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겠죠. 답은 1번. 1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x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둘 다 거듭제곱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세제곱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앞에 걸 먼저 써보자면 x 플러스 1의 완전 세제곱식은 x세제곱 3x제곱 3x 1 이렇게 4개가 있죠. 근데 이 4개 모두 3차 항을 만드는 재료로 쓸 수 있어요. 다 3차 항 이하의 차수들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 건데 여기선 특징이 x제곱만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은 어차피 선택해봤자 차수가 오르거나 내려가진 않으니까 x제곱만 가지고 차수를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2차수씩 이제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홀수 차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자, 3차 항과 곱해져서 3차 항이 되려면 0차가 나와야 돼요. 2차 항과 곱해져서 3차가 나오려면 1차 항이 곱해져 있고 이건 0과 1을 곱한다는 게 아니라 0차 1차를 곱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1차가 3차가 되려면 2차랑 곱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얘는 상수니까 상수가 2차가 되려면 3차가 되려면 3차와 곱해줘야겠죠. 근데 아까 이 뒤에 있는 항에서는 짝수차만 나올 수 있으니까 0차나 1차는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0차는 그냥 상수니까 이 1한테 얘 다 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그냥 1이 개수가 되는 거고 2차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를 앞에 있는 x제곱을 한 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n개 중에 한 번 앞에 걸 골라주고 앞에 3이라는 개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줘야겠죠. 그럼 이 개수 총합이 지금 2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을 제외한 나머지 얘가 21이 돼야 되고 그럼 이 뒤에 있는 애가 7이 되어야 21이 될 수 있겠죠. 자, NC1은 그냥 n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n값은 7. 답은 3번. 1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2차나 상수 줄 수 있고요. 얘를 6째 곱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차수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상수항을 구했으면 좋겠고 뒤에서 이제 4차항의 개수를 구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면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서는 x제곱을 줄 수도 있고요. 1을 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곱해졌을 때 자, 상수항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가 곱해져서 상수가 되려면 0차 나와야겠죠. 이거 각각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차 나오려면 앞에 거 2개, 뒤에 거 4개 해서 뒤에 게 2개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2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6개 중에 2개의 앞에 거를 고르면 된다. 그리고 또 어차피 얘네들의 개수가 전부 1이기 때문에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가 없어서 여기다 곱해줄 건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0차가 되려면 공평하게 3개 고르면 정확하게 0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를 고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6C2는 6, 5, 30을 반으로 나눈 15고요. 6C3은 6, 5, 4를 6으로 나눈 5, 4, 20이 되니까 총합해서 35가 1번의 정답이 될 거고 두 번째도 똑같이 풀 겁니다. 이번엔 4차가 나와야 되는 건데 또 x제곱과 1을 줄 수 있죠. 그럼 x제곱과 1을 주는 경우로 나눠주고 여기서 이제 4차가 되려면 여기선 2차가 나와야 될 거고요. 여기서는 4차가 나와야겠죠. 자, 2차인 경우는 우리 아까 구한 게 아니죠. 이번엔 반대로
4개, 2개가 되면 앞에 게 2개 더 많으니까 2차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6시 앞에 거를 4개 고르자라고 했고 4차가 나오려면 앞에 거 5번에 뒤에 거 1번 곱해서 5차에서 1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6개 중에서 5개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을 해보면 6시 4는 6시 2와 같으니까 15일 거고요. 6시 5는 6시 1과 같으니까 6입니다. 그 둘을 더한 21이 답이 되겠죠. 1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 번 고르면 3차씩 올라가는 항과 한 번 골랐을 때 2차씩 떨어지는 항이 있어요. 그랬을 때 4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차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차가 나오려면 얘를 4번, 얘를 4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4번에서 12차 될 거고요. 4번에서 8차 떨어질 거니까 최종적으로 4차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8개 중에 앞에 거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 앞에 거 4번 고르고 얘 개수 1이니까 굳이 곱할 거 없고요. 얘 개수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4번이니까 사실 안 곱해도 되긴 합니다. 자, 8시4 계산해 보자면 8부터 4개 곱하죠. 그리고 밑에 4팩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4, 2, 8 없애주고요. 3과 6이 2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 5, 2, 10이니까 앞에 있는 7과 곱해져서 70 맞네요. 니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세달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이제 아래에서 풀어보자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니까 몇 차 항들이 나올 수 있는지 보면 맨 처음 3차만 8개 곱한 24차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 8개가 아니라 7개를 앞에 것 1개를 이제 뒤에 걸로 바꾸게 되면 3차가 7개에서 총 21차에서 2차만큼이 차감이 되니까 19차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보면 총 5차 수씩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14차, 9차, 4차, 마이너스 1차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뒤에 있는 아이만 8번 다 골랐을 때까지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걸 8번 고르면 마이너스 2차가 8번이니까 마이너스 16차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차, 마이너스 11차,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16차까지 내려가면 다 내려간 거죠. 근데 여기 개수를 세보시면 알겠지만 8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디귿. 디귿은 끊었습니다. 상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차수를 모두 구해본 결과 상수항은 없죠. 상수항은 없죠. 따라서 상수항은 0이 맞겠네요. 답은 4번. 1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모두 전개되어 있는 식이 나와 있고 뒤에는 거듭 제곱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3차 항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3을 줄 수도 있고 x분의 1이라는 x의 마이너스 1차 항을 줄 수도 있죠. 근데 3차 항이 되려면 3이라는 상수에 3차가 계산이 되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1차에 4차가 계산이 되어야 이제 가능하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결국 뒤에 있는 괄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항 중에 3차와 4차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먼저 3차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5개를 얘를 고르면 10차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한 4개만 고르고 얘를 하나 고르게 되면 4, 2, 8차에다가 1차가 차감된 7차가 되겠네요. 아까 10차였는데 하나 이쪽으로 주니까 7차로 3단계 떨어졌죠. 그러면 한 개를 더 주게 되면 4차로 또 3단계가 떨어질 거예요. 아, 그럼 3개랑 2개를 골랐을 때 4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4차는 지금 당장 구할 수 있겠네요. 앞에 거를 3번 고르면 됩니다. 5번 중에 앞에 거를 3번 고르는데 ax제곱을 3번 갑니다. ax제곱을 3번. 그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5번 중에 3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을 고르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린 어차피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수는 5C3 10이고요. 여기 a 세제곱 있고 마이너스는 제곱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a 세제곱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가보자면 아까 10차에서 7차, 4차까지 떨어졌으니까 3차씩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4차에서 한 번 더 떨어지면 1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하는 3차항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10a 세제곱 혼자서 마이너스 27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그럼 10배에서 270이 되려면 여기는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70이죠. 그럼 여기 있는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3. 답은 1번. 18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2차씩 올라가고 5차씩 떨어지네요. 꽤나 이제 복잡해 보여요. 심지어 몇 개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죠. 근데 여기서 상수항이 0이 아니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상수항이 뭔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총 몇 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차 올라가고 몇 차 내려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정석대로 이항정리 공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총 n개 중에서 앞에 거를 r번 선택을 할 거다. 근데 앞에 거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을 r번 선택할 거고요. 뒤에 있는 바로 바꿔서 쓸게요. x-5제곱이죠. x 5제곱분의 1이니까요. 얘를 나머지 n-r번만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얘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 이제 상수라고 했으니까 x만 먼저 보도록 하면 x의 2r제곱 나오고요. 뒤에는 얘랑 얘를 지수법칙에 의해 곱해야겠죠. 그럼 마5를 n-r이랑 곱하니까 x의 5r-5n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럼 결국 이들을 또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해서 지수를 더해주면 7r-5n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상수항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와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0이 될 수 없다면 상수항은 0차니까 여기엔 0차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고로 상수항이 0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즉 이 아이가 0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와야 합니다. 그럼 결국 앞에 r값이 어차피 r값이 뭐 7분의 1, 7분의 2 이런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무조건 7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서 뺀 5n도 7의 배수가 돼야 하니까 앞에 있는 5를 7의 배수로 만들려면 그냥 n값이 7의 배수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값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n값의 최소값이 7이니까 n이 7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5n은 35가 될 거고 그걸 7r에서 빼는 거니까 r값도 나오죠. r값은 5가 되어야겠네요. r값이 5일 때 이 아이가 상수항이 되는 거고 그 r값 5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개수가 나타나겠죠. 자, ncr인데 n값 우리가 7이라고 구했고 r값 방금 5라고 구했으니까 상수항은 7c5가 되겠죠. 7c5는 7c2와 같으니까 76의 42를 반으로 나눈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과 아까 구한 a값 7을 더해주면 답은 3번. 자, 19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이제 개수들을 다 a0부터 a3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수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30차항을 먼저 썼죠. 아니, 나중에 썼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30차항이 익숙하니까 30차항을 먼저 쓰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30개 중에서 30개의 x를 골라라. 5를 안 고르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 30개 중에 29개의 x를 골라라. 그러면 5는 한 개만 골라지겠네요.
그럼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30개 중에 이번엔 x를 고르지 말아라. 그러면 뒤에 있는 5만 30번이 다 골라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규칙이 나왔죠. A0는 x 없이 혼자 있는 애인데 그게 여기 있죠. 30C 0에 5에 30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쭉 가서 A30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 30차 항의 개수니까 30C 30이 될 거고요. 5가 굳이 있다고 얘기하면 0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즉 모든 항의 개수는 조합값과 5 몇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30C는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R값이 0과 30인데 여기 있는 R값 그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30이고 얘는 0인 걸 보아 이 R값과 얘를 더했을 때 30이 되어야 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AK, 문제에서 원하는 AK는 누가 될 거냐면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30C는 공통이니까 30C 쓰시고요. 이 뒤에 R값 온다고 했으니까 K, 그 다음에 5에 둘이 합쳐서 30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합쳐서 30 돼야 되는 거니까 30-K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AK 플러스 1을 AK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AK 플러스 1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K 대신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니까요. 30C에 K 플러스 1 될 거고 5에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니까 1만큼 더 큰 숫자를 빼는 거겠죠. 그럼 29-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얘네를 나눠주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랑 아래를 보면 아래가 5가 하나가 더 많죠. 근데 마이너스 K까지는 다 똑같은데 앞에 29고 얘는 30이니까 아래에 5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모두 약분하고 나면 5분의 1만 남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약분할 수 있는 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쓰도록 할게요. 30C K, 30C K 플러스 1. 요 아이가 5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원하는 바죠. 자, 그러면 양변에 5분의 1이 똑같이 있으면 5분의 1을 서로 약분해주면 결국 여기 있는 식이 약분된 1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분수가 1보다 크려면 분모보다 분자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조합값에서 더 커지는 경우가 언젠지를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에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오면 뭐 1, 4, 6, 4, 1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4제곱식의 개수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의 모든 가족들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계속 올라가다가 가운데에서 최대를 갖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내려오는 순간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가운데 있을 때가 최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30C 0보다 30C 1이 크고요. 30C 2가 더 크고 30C 3이 더 커요. 그러면 K보다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더 커지는 경우는 30C 0, 30C 1, 30C 2 다 되는 거고 어디까지 괜찮냐면 30C 15까지는 절반까지는 30C 14보다 증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30C 15가 정확하게 절반 정중앙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R값이 클 때 더 큰 조합값을 가지려면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0C 14, 30C 15로 K값이 14일 때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1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이항 정리를 쓸만한 이제 완전 거듭 제곱식이 있고요. 여기서 x 4제곱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따지자면 뭐 4차, 0차, 3차, 1차, 2차, 2차 이렇게 5가지나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하게 얘는 2차씩 올라가기 때문에 0차, 2차, 4차, 6차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항이고요. 얘는 4차씩 올라가기 때문에 0차, 4차, 8차, 12차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경우를 나눌 때 앞에서는 짝수만 나오고 뒤에서는 4차, 4의 배수차 수만 나오기 때문에 0차에다가 4차가 곱해지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2차는 불가능하죠. 4차씩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4차에 0차인 경우 이 2가지밖에 없겠네요. 자, 0차, 4차부터 보자면 자, 앞에서 0차, 즉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상수한테 m제곱을 주면 되니까 얘는 그냥 1로 곱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제 뒤에서 4차를 구하자면 얘 한 번 고르면 되겠네요. n번 중 한 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뒤에 뭔가 더 곱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개수가 모두 1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경우도 같습니다. 4차가 나오려면 n번 중 x제곱이 2번 선택돼야 돼요. 그래서 n번 중 2번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똑같이 개수가 모두 1이기 때문에 따로 더 곱해줄 건 없고요. 뒤에 상수항은 얘도 물론 n차가 1한테 가면 되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둘을 더해야 개수가 나올 건데 그게 12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NC1은 N이고요. MC2는 2분의 MN-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요게 이제 12가 나온다. 요 소리겠습니다. 자, 근데 m의 최대값을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m을 계속 키워가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m이 4라고 치면 얘는 3이 되면서 4, 3, 12, 2로 나누니까 6이 되죠. 그 6에 자연수 6을 더하면 12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m값을 점점 키워갈 건데 그럼 4 말고 한 6 정도로 키워볼게요. 그럼 6 곱하기 5 하면 6, 5, 30이니까 2로 나누면 15가 되죠. 15라는 식에서 자연수를 더했을 때 12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4인 상태에서 너무 올렸다 싶으니까 이제 M5를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5 여기다 대입하면 5 곱하기 4니까 20이고요. 2로 나누면 10이네요. 10에다가 2를 더하면 12가 될 거니까 M은 5가 가장 큰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 192번 보겠습니다. 192번은 이제 항이 3개니까 삼항정리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삼항정리식은 이항정리에서는 NCR을 이용했다면 삼항정리는 M팩을 P팩, Q팩, R팩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하는 걸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먼저 보자면 자, 여기서 X, Y, Z가 각각 2개, 1개, 2개가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EX가 2개, 마이너스 Y가 1개, 3Z가 2개. 요게 이제 선택돼야 되는 개수를 뜻한 거고 X 2개, Y 하나, Z 2개 총 5개를 팩토리얼 하는데 X 2개가 같고요. Z 2개가 같습니다. Y는 하나이기 때문에 1팩토리얼을 굳이 곱해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삼항정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만 계산하고 X, Y, Z는 이제 무시하도록 할게요. 자, 5팩은 120이니까 반토막을 2번 내면 30 될 거고요. 거기에 여기 2의 제곱 4 있고 마이너스 Y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남겠죠. 그리고 마지막 3Z에 3이 제곱될 거니까 9가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해보면 3, 40이 120이고요. 9배 해주면 1080 마이너스 1080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총 4번 선택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5차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좀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네가 0차, 1차, 2차이기 때문에 0차를 몇 개 선택할지 1차 그리고 2차를 각각 몇 개 선택할지 개수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하게 4개 선택해서 오차가 되는 기본적인 건 2차가 2번 있고 그리고 1차가 1번 있을 때 오차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린 총 4개 선택해야 되는데 3개밖에 선택 안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상수항 선택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차가 1번 줄어든 상태면 이제 2차를 1번 해서 2차 챙겼죠? 그럼 3차를 더 챙겨야 되니까 얘를 3번 챙겨주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4번이 찼으니까 상수는 선택해주지 않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더 떨어지는 순간 얘가 오차가 돼야 돼서 4개밖에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끝입니다. 자, 위에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1개, 1개, 2개니까 총 4개를 배열을 하되 같은 것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 하나, 얘 하나, 얘 2개 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얘네 전부 다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써줄 필요 없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24를 반토막하니까 1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4개를 선택하니까 4팩인데 이번엔 똑같은 게 3개나 있어요. 그래서 3팩으로 나눠주면 4가 될 거고 얘네들을 합한 6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193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사망종류에 관련된 이렇게 완전 10제곱식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상수항부터 20차항까지의 모든 개수를 이제 A0부터 A20까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꼭 이런 식으로 개수의 총합이 아니라 애매하게 짝수끼리 더한 거 막 이런 걸 물어봅니다. 요 2A0는 A0 2개로 나눠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짝수의 총합이라고 계산하고 A0는 따로 구해서 여기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짝수의 총합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얘랑 같은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도록 할게요. 그럼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 빼기 1에서 0 되고 1만 남죠? 그럼 1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똑같이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오게 되겠죠. A20까지 총합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뭘 하시냐면요. 이번엔 양변의 x에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1, 1, 1 이렇게 돼서 3의 10제곱이 되겠네요. 3의 10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때문에 마이너스 A1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A2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 계속 곱해지면서 풀마가 반복이 되겠죠.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여기 A2네요. 그럼 점점점 해서 이제 마지막 A20은 지금 짝수항들이 플러스고 홀수항이 마이너스인 걸로 보아 짝수항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위에는 홀수 짝수항이 모두 더해져 있고요. 밑에는 홀수 짝수항이 서로 빼져 있죠. 풀마가 반복되면서.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짝수항의 총합이니까 홀수항을 없앨 수 있는 플러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짝수항을 없애야 한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야 같은 애들끼리 빠지겠죠. 근데 더하게 되면 이제 홀수항이 죽어버릴 겁니다. 그럼 결국 A0부터 A20까지 짝수항의 총합이 2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A20까지의 총합이 2개가 될 건데 자, 우변 더했으면 좌변도 더하셔야겠죠? 1 더하기 3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짝수항의 총합은 얘를 2로 나눈 요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린 짝수항의 총합에다가 A0를 한 번 더 더해주기로 했는데 A0는 이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이죠. x가 없잖아요. 근데 상수항은 그냥 여기 10제곱 1한테 주면 되니까 상수항은 그냥 1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A0에 해당하는 1값을 더해줘야 답이 되겠죠. 자, 1은 3분의 3과 같으니까요. 아니
통분했을 때 2로 통분해야겠네요. 2분의 2와 같으니까 얘랑 더해주면 2분의 2가 추가가 돼서 2분의 3의 10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19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번 보시면 지금 8신의 가족들이 풀마풀마 부호가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 2, 3, 4, 5, 6, 7, 8까지 있는데 지금 뭐 하나가 없는 게 느껴지죠? 뭐가 없냐면 지금 8시 0이 여기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원래 8시 가족이 모두 다 있었고 풀마풀마가 완벽하게 반복이 된다면 우린 여기서 이 전체 총합이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앞에 8시 제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도 보면 요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8시 2, 8시 4, 8시 6 이런 식으로 짝수 애들이 다 플러스인 거고 홀수인 애들이 이제 마이너스란 말이죠. 근데 지금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되냐면 이 친구가 0이 되기 위해서 해줘야 하는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홀수에 해당하는 8시 1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시 1을 2개 빼주면 이 아이가 마이너스 8시 1로 바뀌겠죠. 그리고 앞에 있어야 할 8시 0, 8시 0은 짝수항이기 때문에 플러스 8시 0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아이를 완벽한 풀마풀마가 반복되는 8시 가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해준 이 작업은 어떤 걸 해준 거냐면 8시 0, 1이고요. 88, 8이니까 이제 2 곱해서 16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즉 우리는 마이너스 15만큼을 해줬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값의 총합은 5번. 1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n이라는 식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익숙한 식이죠. nc 0에다가 nc 1에 1개 나와 있고요. nc 2에 2개 나와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여기 풀마풀마가 반복되는 걸로 보아 마이너스 3분의 2가 1개, 얘도 마이너스 3분의 2가 2개인 걸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식은 우리 원래 1 플러스 x를 n제곱 했을 때 모든 개수가 nc0, nc1, nc2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랬을 때 x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지금 x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가 1개, 2개, 3개가 올라가니까 결국 얘는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x 대신에 들어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1에서 3분의 2를 뺐으니까 결국 3분의 1의 n제곱 요게 이 총합이 될 거고 그게 곧 fn이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원하는 f20의 값은 3분의 1의 20제곱. 답은 1번. 1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3씨 가족이 있죠? 33씨 가족은 33씨 0부터 33씨 33까지 총 34개가 총 개수예요. 근데 지금 보면 0부터 16까지 17개가 있죠. 그럼 전체 개수의 딱 절반만큼 앞부분을 더해준 거네요. 뒷부분이 지금 없죠. 뒷부분이 있어야 이제 34개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 더하든 뒷부분 더하든 전체 값 34씬의 가족들의 절반이 된다고 했죠. 34씨가 아니라 33씨네요. 그렇기 때문에 33씬의 가족들의 절반이니까 여기서 이 하나 없애면 32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197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1 플러스 x의 5제곱, 1 플러스 x 5제곱 이렇게 곱한 게 결국은 그냥 10제곱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힌트인데 요 힌트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가 원하는 건 OC0 제곱, OC1 제곱, OC2 제곱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는 OC, OC, OC니까 뭔가 이 식에서 뭔가를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OC0의 제곱을 OC0 곱하기 OC0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 OC0은 다시 OC5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OC1의 제곱도 OC1 곱하기 OC1인데
OC1 중에 하나를 OC4로 대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OC2의 제곱도 OC2 곱하기 OC2인데 OC2 하나를 OC3으로 대체해서 써볼게요. 그럼 이 식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보면 자, x 플러스 1의 5제곱 곱하기 똑같이 x 플러스 1의 5제곱이 있는데 OC0은 여기서 나오는 0차 상수입니다. 그럼 OC5는 여기서 나오는 5차의 개수를 의미하겠죠. 그럼 결국 그 둘이 곱해서 요 항이 되는데 요 아이는 그러면 5차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5차 항의 개수가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얘는 지금 앞에서 5개 중에 1개를 골랐으니까 1차 항의 개수가 나올 거고요. OC4는 뒤에서 4차 항의 개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 이것도 5차 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똑같이 얘도 5차 항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0, 5, 1, 4, 2, 3 이렇게 해서 얘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작게 쓸게요. 3, 2, 4, 1, 5, 0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5차 항의 전체 개수의 총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반토막밖에 안 더했네요. 그리고 같은 식이기 때문에 0차 5차와 5차 0차의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1차 4차 4차 1차 같을 거고 2차 3차 3차 2차가 서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했다는 건 이 전체에 해당하는 x 5차 항의 개수의 반토막이 나올 거라는 거죠. 세 줄만 더했으니까요. 자, 근데 굳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굳이 1 플러스 x의 10제곱인 애를 5제곱으로 꼭 쪼개서 이렇게 어렵게 할 게 아니라 그냥 1 플러스 x의 10제곱 이 식에서 그냥 5차를 구해도 이 식의 5차를 구한 경우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차를 구하면 그냥 10개 중에 x 5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고로 우리는 여기서 5차항의 개수를 선택하면 10C5인데 여기서 5차항의 개수를 선택해도 10C5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5제곱 5차항의 개수는 10C5가 될 거고 문제가 원하는 건 그거의 반토막인 2분의 1 곱하기 10C5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10C5니까 얘가 2가 돼야겠죠? 그리고 10C5니까 K가 5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n 곱하기 k의 값은 2번. 자, 1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197번의 이제 응용 버전인데 사실 문제가 그냥 똑같아요. 12C0을 간략하게 써보자면 12C0 두 개를 하나를 12C12로 대체하자는 거죠. 똑같이 12C1의 제곱을 12C1 곱하기 하나를 12C11로 대체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까지 다 더한 모습이죠. 이것도 끝까지 안 더해져 있으면 우리가 또 부족한 만큼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 1 플러스 x에 12개 중에 0개 골랐으니까 12 곱하기 1 플러스 x에 12 이렇게 두 개를 곱한 식에서 여기서 0차와 여기서 12차를 곱했으니까 12차 항의 개수가 나올 거고요. 똑같이 여기서 1차, 여기서 11차를 곱했으니까 또 12차 항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그냥 1 플러스 x를 전체 24제곱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12차 항의 개수를 구해도 똑같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4개 중 12개를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2번 문제도 이제 유사한데 2번 문제는 지금 풀마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12C0은 똑같이 그냥 12C0 곱하기 12C0 이렇게 볼 거고 12C1의 제곱도 똑같이 보되 12C1 곱하기 12C11로 보되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조합에는 위의 항과 전혀 변함이 없지만 갑자기 풀마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얘도 똑같이 뭔가의 12제곱의 0차 항의 개수고요. 여기 12로 대체 안 했네요. 뭔가의 또 12제곱의 12차 항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얘가 1 플러스 x인 상황이고 얘는 하나는 1-x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줘야지 요 마이너스 x가 이제 거듭 제곱이 되면서 풀마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쪽이야 뭐 우리가 위에서 계속 했으니까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자 12차 항이 나오려면 12개 중에서 얘 12개를 선택하니까 마이너스가 12개여서 짝수 개수니까 플러스로 바뀌니까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지만 11개를 선택하게 되면 얘 11개면 11차는 마이너스를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살아남는 모습입니다. 자, 이 경우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쓸 수 없어요. 따라서 위에가 모두 12차라는 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둘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의 전체 12차로 한 번에 묶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12차 항의 개수를 묻는 건데 얘를 합쳐서 계산한 여기서 12차 항의 개수를 선택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얘가 12차가 되려면 한 번에 2차씩 올라가죠. 따라서 6개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C 가족인데 NC 0이 지금 없죠? 1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죠. 지금 얘 보시면 NC 가족에서 1을 빼놓은 상황이니까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NC 가족은 2의 n제곱인데 거기서 1을 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7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n 값이 5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그냥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1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2 대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3이고요. 3 대입하면 8 빼기 1, 7이고 그 다음은 16 빼기 1에서 15, 32 빼기 1, 64 빼기 1, 그 다음 128 빼기 1, 256 빼기 1. 한 번만 더 쓸게요. 512 빼기 1. 요렇게 쭉 나아갈 건데 50제곱이니까 아직 한참 멀었죠. 즉 미쳤다고 50개를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규칙을 좀 발견해달라 이 소리겠죠. 그럼 이제 7의 배수 찾을 겁니다. 여기 누가 봐도 7의 배수인 친구 있죠. 그 다음에 얘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요. 얘는 3이고 여기 7의 9배 있네요. 그럼 규칙상 두 개를 간격을 두고 7의 배수가 나오는 걸로 보아 511이 7의 배수 같은데 7의 배수인지 확인을 해보자면 511은 490 더하기 21이니까요. 73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7의 배수가 나오네요. 즉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9일 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52 하면 3의 배수죠 지금? 그러면 48일 때까지 갈 거니까 3의 1배부터 3의 16배까지 따라서 답은 5번 2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개 중에 선택 안 했고요. 그 다음 50개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 2의 제곱 나타났죠. 똑같이 50개 중에 4개 선택해서 2의 4제곱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번에는 짝수차와 홀수차가 모두 다 있는 게 아니라 짝수차만 남아있죠. 그리고 2가 계속 자꾸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경우는 x 플러스 2에다가 50제곱을 시킬 겁니다. 자, x에 굳이 2를 넣지 않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x가 2가 들어가게 되면 홀수차 항도 나와야 돼요. 즉 x가 2가 들어가면 50시 1, 2 이런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없으니까 이렇게 x 플러스 2의 50제곱이라고 하면 대충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50개 중에 0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50개 중에 2를 몇 개 선택할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면 2개 선택했을 때 2개 있었고 4개 선택했을 때 4개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50개 중에 0개의 2를 선택했으면 나머지 x가 50개가 되겠죠. 그 다음 50개 중에 1개의 2를 선택하면 나머지 x가 49제곱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쓰도록 할게요. 50개 중에 2개의 2를 선택했다면 x가 48개가 되겠네요. 요렇게 계속 갈 건데, 자, 우리 홀수나 짝수 차만 있을 때 구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첫 번째,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좌변에 먼저 대입하면 3의 50제곱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변에 대입을 하면 50시 0, 50시 1, 2, 50시 2, 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에 2 더하니까 1의 50제곱은 그냥 1이죠. 자, 이 경우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시면 50제곱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50시 0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가 살아남겠죠. 홀수 차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슬슬 마이너스 1과 1을 같이 대입한 이유를 알겠죠?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48제곱 짝수차니까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50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짝수차항을 위해서 홀수차항을 죽여야 돼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죽으려면 위아래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2 곱하기 50시 0 더하기 50시 2,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짝수차항의 총합이 2개가 있는 거고 그게 결국 1 더하기 3의 50제곱이 될 거니까 따라서 답은 얘를 2로 나눈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12C1부터 12C2, 12C3 쭉쭉 올라가는데 원래대로면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개, 3개가 아니라 2가 있고 3이 있죠.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이항 정리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12C1과 12C12까지 개수를 늘려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쓰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12C1 여기 이렇게 썼고요. 12C2가 2개니까 12C2를 이렇게 한번 2개를 써보겠습니다. 12C3은 3개니까요. 12C3, 12C3, 12C3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쭉 가서 누구까지 써줄 거냐면 12C, 12까지 써줄 건데 12C, 12는 12개니까 12C, 12를 이렇게 계속 써나가겠죠. 물론 얘도 이렇게 쭉 쓰여져서 언젠가 12C, 12, 12개 번째 마지막 친구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살짝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여기 12C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없냐면 12C 0이 없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닌 나머지 파트를 볼 거예요. 근데 이 12C 0은 여기 있는 12C 12와 같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12C 0과 12C 1 두 개가 모두 없죠. 근데 12C 0과 12C 1은 이 두 번째 있을 12C 11과 12C 12의 값과 똑같죠. 그럼 쭉 가서 얘한테 없는 건 12C 0부터 12C 11까지가 모두 없죠. 우린 지금 이걸 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2C 0부터 12C 11까지가 모두 없는데
그 12C 0부터 12C 11까지가 얘랑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12C 0부터 쭉 가서 얘가 12C 1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점대칭을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같게 돼요.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총합을 구해서 반띵하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전체 사각형의 총합은 몇 개냐면요. 얘 지금 12C의 가족이니까 2의 12제곱이죠. 그게 12줄 있죠. 아까 이거 12C, 12가 12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 반토막이니까 얘를 2로 나눠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2가 12제곱을 11제곱으로 만들 거고요. 12 안에 4 들어있죠. 4가 여기에 와서 이 두 개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2가 사실 13개 있는 거고 4 주고 난 12는 3만 남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풀고 나면 m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다 집어넣은 후 m 곱하기 2의 n제곱이 여기 n값, 여기 m값 이렇게 되니까 두 값을 더하면 답은 4번. 자, 이제 20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201번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NC1부터 NCN까지 있는데 개수가 점점 하나씩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보자면 NC1부터 NCN까지 하나씩은 다 있는데 이번에 NC1 말고 나머지가 이제 한 개씩 더 있죠. 그럼 NC2부터 점점점 해서 NCN까지 또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NC2는 두 개 다 썼지만 NC3부터는 3개 이상씩 있죠. 그럼 NC3부터 NCN까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 NCN이 마지막에 한 개가 혼자 남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고, 그 NCN을 다르게 쓰면 NC0인데 그게 여기 부족한 부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네모난 부분이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또 똑같이 NC의 가족들로 계산하면 2의 n제곱인데 그게 총 n줄만큼 있습니다. 왜냐면 NCN이 n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총합이 나오는 거고 문제가 원하는 건 반토막이니까 그걸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2가 와서 얘 하나 죽일 거니까 2의 n-1제곱 곱하기 n 이렇게 되는데 요 i가 1024라고 해요. 1024. 자, 1024는 2가 10개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따라서 얘는 2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는 2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n값을 이제 반드시 2로 이루어진 숫자로 추측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보시면 2로 이루어진 숫자죠. 4 대입해보시면 얘는 2의 세제곱일 거고요. 4니까 2의 제곱해서 2의 5제곱 이렇게 해서 2로만 된 i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무 작죠? 그래서 그 다음 8 대입해보시면 8 대입하면 2의 7제곱 곱하기 8은 2가 3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2가 10개가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n값은 8이 맞고요. 답은 2번. 자, 2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형 종류에서 갑자기 허수, 복소수 i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거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i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 건데 1 플러스 i를 전개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를 해볼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전개 한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16제곱이니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항 정리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16개 중에 i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16개 중에 0개의 i를 선택을 하고요. 16개 중에 1개의 i를 선택합니다. 1은 굳이 써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를 두 번 선택할 건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c 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i의 제곱 대신 쓴 거고요. 그 다음은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c 3i. 자, 여기 마이너스 i가 i 세제곱 대신 쓰인 거겠죠. 그럼 그 다음 i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냥 1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16c 4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전부 다 쓰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플러스였다가 플러스 i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i였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또 플러스 플러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i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럼 이 i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i가 없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써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16신의 가족들의 짝수만 골라서 풀마풀마를 반복한 모습이죠. 얘를 16시 0에 풀마풀마 반복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짝수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짝수 이렇게 갈 거예요. 마이너스 점점점 그리고 이번에 i 있는 애들 써줄 건데 얘도 똑같습니다. 16시 1에 마이너스 16시 3 이렇게 풀마가 반복되고 홀수분만 이번에 선택이 됐죠. 그럼 플러스 16시 1에 마이너스 16시 3에 플러스 이렇게 반복될 거고요. 얘네들은 i가 있는 애들을 모은 거니까 이렇게 i로 묶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개가 끝났고요. 사실 요렇게 짝수끼리 풀마풀마 반복되는 게 1번의 답이고 홀수끼리 풀마풀마 반복되는 게 2번의 답이겠죠. 그럼 이젠 두 번째 방식으로 얘를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는 건 1 플러스 i를 16제곱 하라 그랬는데 일단 차근차근 제곱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i를 제곱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i 제곱 플러스 2i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건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뒤에 있는 1과 사라져서 제곱하면 2i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곱해서 2i면 16제곱이 되려면 얘를 8제곱 해주면 16제곱을 한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럼 결국 얘를 8제곱하면 답이랑 똑같겠네요. 자, 그럼 2i를 8제곱하면 2 8제곱하면 2의 8제곱 256이고요. i 8제곱하면 i 4제곱이 1이니까 4제곱인 1의 제곱해서 8제곱은 1일 겁니다. 그래서 256만 남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복소수와 여기 있는 실수가 서로 같으려면 여기 있는 i가 없어져야겠죠. 왜냐면 좌변에는 i가 없는데 우변에만 i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홀수끼리 뿔마뿔마를 반복한 것의 정답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럼 남은 i가 없는 실수 부분이 여기 있는 실수 부분 256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20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방금 했던 것처럼 19시 0, 2, 4 이렇게 짝수끼리 나와 있는데 뿔마뿔마가 반복되고 있어요. 원래 우리 홀수끼리만 나오거나 짝수끼리 나오면 그 뭐 가족의 반토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풀마풀마가 반복되지 않을 때 얘기죠. 짝수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풀마풀마가 반복이 된다? 이거 허수 i 전개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19시 가족이니까 19제곱을 해야 나타나는 친구예요. 그러면 얘도 대충만 한번 써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 19시 1 i 자, 그 다음 i 제곱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바로 쓸게요. 19시 2 그러니까 여기 i 제곱인데 그걸 마이너스 1로 쓴 거죠. 그 다음은 i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i 세제곱으로 쓸 거니까 19시 3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와 같습니다. 이렇게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를 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면 짝수들이 지금 실수 부분이죠. 19시 0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나와야 되고요. 19시 2 그 다음 플러스 나와야 되고요. 요렇게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홀수 19시 1 마이너스 뿔마뿔마 반복 3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해서 허수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좌변 풀어야겠네요. 좌변은 아까랑 좀 다릅니다. 1 플러스 i를 일단 제곱을 먼저 해주면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2i가 나올 거니까 요 i를 9제곱을 해주면 19제곱과 가까운 18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2의 9제곱에 i의 9제곱인데요. i는 i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4제곱씩 2번 없애면 i 1제곱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2의 9제곱 i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9제곱해서 결국 18제곱을 만든 거지 19제곱을 만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2의 9제곱 i에 해당하는 1 플러스 i 18제곱씩에다가 1 플러스 i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19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뒤에 거부터 전개할게요. 2의 i 9제곱에 얘 만나서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이랑 곱하면 2의 i 9제곱 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이 이게 나와야 되고 허수 부분이 요게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원하는 건 시쿠신의 짝수 부분이 반복되는 i가 없는 실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9제곱 가져오시면 될 거고, 자, 아래쪽은 뿔마뿔마가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홀적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십신의 가족이 전부 다 있나요? 지금 앞에 마이너스 10시 0이 없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0시 10이 없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 원래 10시 10까지 이제 10시 0부터 뿔마뿔마를 반복하면서 다 더하면 0일 텐데 지금 마이너스 2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2니까 가운데 얘네들은 플러스 2가 돼야지 총합이 0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를 약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8제곱. 답은 2번. 2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에 전부 다 x제곱이 똑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1 플러스 2x가 1제곱, 2제곱, 10제곱까지 거듭제곱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항을 x제곱으로 나눠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요 항도 x제곱으로 나눠진 x 4제곱 4차 항의 개수와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린 이제 그럼 문제가 바뀐 겁니다. 1 플러스 2x에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10제곱까지 더했을 때 4차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나 2차 이런 데서는 4차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1차, 2차, 3차 올라가다가 4차부터 4차 항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4차 4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4차 항이 나올 거고요. 누굴 고르냐면 2x를 4번 고르겠죠. 그럼 그 다음은 5차 항일 거고 그 5차 항 안에서 4번 골라야 또 4차 항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10차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0시 4에 똑같이 2x가 4개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요거를 다 더해주면 이제 4차 항의 총 개수가 될 건데 일단 모든 항에 어차피 x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 거고요. 2의 4제곱이 다 똑같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16 곱하기 얘네들을 전부 다 16으로 묶은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4시 4, 5시 4, 10시 4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처음 시작하는 애가 1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 욕심쟁이 양심쟁이 갈 겁니다. n값은 4, 5에서 10까지 올라갔으니까 욕심쟁이는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양심쟁이는 지금까지 4로 버텨왔으니까 이제 딱 한 번 올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16 곱하기 11시 5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1번. 2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식에서 x 6제곱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x 6제곱을 찾기에 모든 항에 x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x제곱들로 나눠준 다음에 이 결과도 그냥 x제곱으로 나눈 x 4제곱의 식을 개수를 찾으면 되는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문제죠. 근데 이제 x가 아니라 2x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렇게 1 플러스 2x에 자, 4차가 나오려면 4제곱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10제곱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 4차식에서 4개를 고르면 4c 4 2x 4개 뭐 그 다음은 5차식이겠죠? 5c 4 2x 4개 요렇게 해서
10차식 10C4 2x 4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자, 어차피 4차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x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모든항의 2의 4제곱인 16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16으로 다 묶어주면 4C4부터 10C4까지의 총합이 되는데, 자, 시작이 4C4 1 맞고요. 이제 욕심쟁이 4부터 10까지 올라간 욕심쟁이 n은 한 번 더 올라가게 될 거고, 모든 r값이 4로 지금까지 참아왔던 r은 드디어 한 칸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답은 16 곱하기 11C5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20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번 지금 보면 5C, 6C, 7C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아 얘도 이제 하키스틱을 써야 되는데, 자, 얘도 욕심쟁이 암승점미를 써야겠죠. 이제 5, 6, 7, 8, 9, 10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앞에 1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1이 있다고 그냥 착각하고 풀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욕심쟁이니까 10까지 올라온 n은 한 번 더 올라갈 거고요. r은 지금까지 1, 2, 3 해서 6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양심을 지키는 거죠. 근데 앞에 4C 0에 해당하는 1값이 없죠. 따라서 그 1을 제외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 실제로 계산을 해야지 각자리 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네요. 11C 6 계산할 때 11C 5로 대체해서 계산할게요. 그럼 11부터 5개를 곱할 겁니다. 11, 10, 9, 8, 7. 그리고 5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5, 4, 3, 2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자, 2, 5, 10 없애고요. 4, 2, 8이고요. 3, 3, 9가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3, 2, 6에 6, 7에 42, 42에 11개니까 42가 10개면 420이고요. 1개 추가하니까 42 더해서 결국 462인데 아까 우리 1 빼기로 했었죠. 그래서 총합은 461이 될 거고 각 자리수를 더하니까 461 더해서 답은 2번. 20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번 보시면 이제 맨 꼭대기부터 육신의 가족까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삼각형 부분을 다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냥 전체 삼각형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이 아이들을 빼주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삼각형을 다 더해주게 되면 1, 그 다음 1신의 가족들은 2의 1제곱이죠. 그 다음 2의 제곱이고요. 해서 6신의 가족들까지 다 더하는 게 총합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귀퉁이들을 뺄 건데 여기 있는 귀퉁이들은 전부 다 1이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1, 6개 있고요. 하나 있고 6개 있으니까 6, 1, 6 총 13개의 1이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등비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2를 1부터 거듭제곱을 다 더하면 바로 다음 거듭제곱항보다 1 작은 숫자가 나오게 돼요. 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13을 빼라고 했으니까 2의 7제곱은 128이고요. 거기서 총 14를 빼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 2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가지 색, 모두 다른 색의 깃발이 하나씩 있습니다. 19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19개 중에서 10개 이상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10개 이상을 택하라고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19개 중에 10개 택해도 되고요. 19개 중에 11개 택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이라고 했으면 19개 중에 그 19개까지 다 택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19신의 가족은 0부터 19까지 20개가 총 개수입니다. 근데 10부터 19까지 총 10개를 더해놨죠, 현재. 그걸로 보아 20개 중에 뒤에 있는 10개를 반토막 더했죠. 그러면 원래 19C에 해당하는 2의 19제곱의 반토막만큼이 나올 거다. 따라서 답은 2번. 2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을 900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풀냐면 900을
30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서 31도 요 30과 연관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31을 30 더하기 1에 30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30C 0 더하기 30개 중에 1개의 30을 택했다. 30개 중에 2개의 30을 택했다. 요렇게 식이 탄생을 하겠죠. 요 아이를 우리는 30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자, 30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요 뒤에 있는 애들은 이미 30을 2개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누어 떨어지겠죠. 얘네들은. 공교롭게 요 아이가 30이고 여기 30이니까 얘도 30의 제곱이어서 얘도 나누어 떨어져요. 따라서 남은 1이 나머지가 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100이니까 10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10과 관련되게 써줘야겠죠? 그럼 9니까 10-1로 계산을 해서 17제곱 쓰셔야 될 거고 얘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17C 0 17C 이제 1에 10이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17C 0에서 10을 하나도 선택 안 했다면 마이너스 1을 나머지 17개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살아남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죽을 거고요. 풀마풀마가 반복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살아서 17C 2에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끝없이 가는 요런 식을 우린 100, 10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습니다. 10이 2개 이상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또 10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여기 17 곱하기 10에 해당하는 17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그래서 169가 남게 되네요. 요 169만 100으로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총 나눗셈의 이제 나머지와 똑같게 됩니다. 따라서 169를 100으로 나눈 69가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이번에는 2의 40제곱을 15로 나눈 결과를 이제 원하고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 15와 관련 있는 숫자를 찾아보자면 2의 4제곱 했을 때 16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 쓰는 게 좋냐면 2의 40제곱을 일단 안에 4제곱을 줘서 16의 10제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얘를 15로 나눌 거기 때문에 16을 15 더하기 1에 10제곱으로 고쳤으면 얘가 또 10C 0, 10C 1, 15 이렇게 가겠죠. 또 이제 15로 나눠야 하는데 여기부터는 15가 다 1개 이상 들어가니까 모두 나눠 떨어질 거고요. 남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나머지의 전부겠죠. 따라서 이 값인 1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2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 나왔고 8 나왔으니까 한번 4 정도로 연관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얘는 4의 2배다. 얘는 뭐 4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를 4 플러스 1에 이제 7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똑같이 7C 0 더하기 7C 1에 4 더하기 7C 2에 4의 제곱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로 나눌 건데요. 8로 나눌 때 요 4의 제곱이면 이미 16이 있으니까 8을 인수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4가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16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8로 당연히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럼 여기는 또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을 거고 얘네들만 이제 8로 나누면 끝이겠죠. 자, 얘 1이고요. 7, 4에서 28이니까 총합 29를 8로 나누시면 되니까 8로 나누면 이제 총 3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5가 남겠죠. 따라서 답은 5번. 2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보자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이런 자리수를 나타내는 건 우리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십진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10과 관련돼 있는 이제 용어들이에요. 자, 그럼 11을 10을 기준으로 나타내 보시면 10 플러스 1에 13제곱 이항 정리 따라 전개해 보겠습니다. 13C 0, 13C 1, 11개, 그 다음에 13개 중에 2개, 12개. 이렇게 이제 쭉 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어차피 100의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이 이후로는 지금 10이 최소 3개 이상 들어있죠. 여기 0개, 1개, 2개 들어있으니까 3개 이상 들어있는 이 부분은 어차피 몇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10이 3개 이상 있으니까요. 따라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뭐 5천을 더한다고 한들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정도 범위까지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13C 0, 1이고요. 13에 10이니까 130이겠죠. 그 다음에 13C 2는 78입니다. 78에 100을 곱하니까 7800이 되겠네요. 사실 요 7000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800, 131 더해주면 931이 되기 때문에 각 자리수의 총합은 1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2번도 10을 기준으로 나타낼 건데 21을 2 곱하기 10 이거인 20에 1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11번 제곱해 줄 겁니다.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11C 0에다가 아무것도 안 고르고요. 11C 1에 앞에 거 하나 고르는데 앞에 거가 2 하나, 10 하나죠. 그래서 2, 10 가져오고요. 그럼 11C 2에 2 2개, 10 2개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 뒤로도 어차피 10이 3개 이상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이 뒤로는 어차피 나머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보면 1, 11이고요. 20 곱하면 220 나오겠네요. 자, 11C 2는 11 곱하기 10 나누기 2니까 이제 55가 될 거고 그거에 4배 하니까 220에 100 곱해주면 22000이 되네요. 즉 얘도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더한 221을 가지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더해주면 5가 답이 되겠습니다. 2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가 이제 순서대로 계속 반복이 되죠. A, B, C, D, E, A, B, C, D, E, A, B, C, D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번째에 있는 아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5번씩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5번씩 몇 사이클이 돌고 또 몇이 남을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5로 나눠줘야겠죠. 또 그러면 6의 11제곱을 5로 나누기 위해서 5로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11C 0부터 11C 1, 5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5로 나누면 얘부터 5가 하나씩 무조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모두 0이 되면서 결국 얘 혼자 남겠죠. 그럼 또 나머지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5개를 한 바퀴로 해서 이제 계속 돌다가 한 칸이 남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한 칸이 A를 만들어내겠습니다. 1번 2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게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요만큼 시간이 지나면 금요일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만큼 지났을 때 무슨 요일이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 n 플러스 1의 7제곱을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전개를 해보면 7C 0부터 시작해서 7C 1n 7C 2n제곱 이렇게 쭉 갈 거고요. 그리고 뭐 6번째는 7C 6의 n 6제곱 7C 7의 n 7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요일을 체크할 거기 때문에 7개를 이제 세트로 여러 사이클을 돌아가는 그 요일에선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얘는 뭐 1이고요. 얘는 지금 7이죠. 그럼 얘는 나머지를 만들지 않아요. 똑같이 7C2도 7부터 2개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7이 인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곱하지 않고 7C6도 7C1이기 때문에 얘도 나누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진 나머지 1과 여기가 지금 7C7이기 때문에 얘 어차피 1이어서 n의 7제곱이 넘게 되죠. 이래서 우리한테 n의 7제곱에 대한 정보를 준 겁니다. n 플러스 1의 7제곱을 전개한 결과 이렇게 됐고 여기서 나온 나머지가 1과 n 7제곱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n 7제곱 더하기 1만큼의 나머지가 남는다는 거고 n 7제곱만큼 갔을 때 금요일이었다면 요만큼 가면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결국 토요일이 되겠죠. 2번 2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 거듭 제곱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아이를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구해봤을 때 그 개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1차, 2차, 3차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차는 n개 중에 1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n개 중에 1개를 선택하고 5분의 1x가 1개다. 이렇게 x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엔 2차는 n개 중에 2개 선택하고 5분의 1x가 2개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n개 중에 3개 선택하고 5분의 1x가 3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3개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등차 중앙이라는 걸 만족하게 되죠. 양쪽에 있는 거 2개를 더했을 때 가운데 거에 2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NC1은 n이니까 일단 5분의 1n으로 해서 계산할게요. 그래서 5분의 1n 더하기 이제 얘 쓰는 거죠. 얘네 둘을 더했을 때 가운데 거에 2배니까 얘랑 얘 더하고 있는 겁니다. NC3은 n부터 3개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3팩에 해당하는 6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5분의 1의 세제곱인 125분의 1이 있겠죠. 요게 이제 누구와 같아야 하냐면 가운데 있는 애의 2배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배에 NC2면 m부터 2개 곱하시고 2로 나누셔야 되고요. 뒤에 5분의 1의 제곱인 25분의 1이 존재하죠. 자, 이제 양변에 일단 딱 보이는 n부터 먼저 날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최대 2차씩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2 이렇게 약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양변에 이제 최소 공배수로 곱해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는 일단 125가 요 5랑 25를 다 잡아줄 거고요. 여기 6까지 생각해가지고 125의 6배인 750을 양변에 곱할 겁니다. 그러면 750이 이제 5분의 1한테 곱해져서 150 될 거고요. 더하기 750이 얘네 둘을 깔끔하게 없애겠죠? 그럼 남는 n-1, n-2 전개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변 750 곱했으니까 25랑 약분해서 30이 남겠네요. 그럼 그 30이 n-1에 곱해지니까 30n-30 이렇게 되겠죠. 전부 다 한쪽으로 넘겨주면 n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3n에 30n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3n. 그리고 이제 150에 2 더하니까 152에다가 30 넘어와서 마 30이니까 플러스 30 되죠. 그래서 182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시겠죠. 이 친구는 26과 7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n마 7, n마 2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문제에서 n은 1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n 값은 7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을 지금 요렇게 줬는데 자, 지금 보면 NC0부터 NC1인데 NC1에 마이너스 4분의 3 한 개 있고요. NC2에
4분의 3이 2개 있는데 얘를 그냥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럼 얘는 어떤 식이냐면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x 대신에 넣은 n차식이다 라는 거죠. 그럼 결국 an이라는 식은 이렇게 될 건데 1에서 4분의 3 빼면 그냥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요 i를 이제 시그마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n은 1일 때부터 m일 때까지 4분의 1의 n제곱을 넣어주면 요건 결국 1부터 쭉 넣으라는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가니까 등비수열의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r의 항의 개수 m제곱 이렇게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3이죠. 그럼 위아래 4를 곱해주면 분모의 4분의 없어질 거고 분자의 4분의가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건 3분의 1이고요. 여기에 1-4분의 1의 m제곱이 들어있는 거겠죠. 뭐 마지막 전개까지 해주자면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다 푼 내용인데 이 결과가 3분의 1과 이만큼보다 작게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3분의 1과의 차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3분의 1에서 요만큼을 뺀 숫자라고 했죠. 즉, 이 값은 3분의 1로부터 요만큼의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요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3000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자, 얘가 3000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4분의 1의 m제곱이 3000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럼 3분의 1 나눠주면 1000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양변 역수해주면 4의 m제곱 1000보다 컸으면 좋겠는 거니까 1000보다 큰 2의 가족들 결국 2의 10제곱이 되면 1000보다 커진 1024가 되죠. 따라서 2의 10제곱은 4의 5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